포카라 공항은 가장 위험한 공항 중 하나로 악명이 높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10시간 육로 여행을 선택하는데요. 카트만두에서 포카라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공가부 버스터미널로 갑니다. 공가부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작고 오래된 버스들은 네팔 전역 구석구석으로 향합니다. 터미널에 마련된 50개가 넘는 매표소. 행선지들 속에서 겨우 포카라를 찾았습니다. 터미널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승차권을 구입하려는 네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Pokhara, 8 o'clock, one person, please. Your name? Il-ung Lee. 매표소 직원이 손으로 써주는 승차권은 설렘의 보증수표처럼 느껴집니다. 8시 출발이고 650루피입니다. 하나로 6,500원 정도. Yeah, thank you. 카트만두에서 포카라까지 갈 수 있는 버스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VIP 버스예요. 이 버스는 비싸게는 한 2,500루피, 그러니까 하나로 한 25,000원 정도 하는데 아침 7시, 저녁 6시 이렇게 하루 두 번만 운행한다고 합니다. 비싼 만큼 자리도 편하고 왠지 에어컨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버스는 하루에 그러니까 20분마다 운행하는데 이거는 650루피 정도 하고요. 당연히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좀 불편할 것 같긴 해요. 이게 바로 일반 버스인데요. 외국인 여행자들 사이에서는 지옥의 버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부는 우리나라 직행 버스와 비슷한데 운전석 옆까지 좌석이 있다는 게 인상적입니다. 그만큼 네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거겠죠? 제가 VIP 버스가 아닌 일반 버스를 선택한 진짜 이유입니다. 24세 호주를 바이크로 횡단하고 31개국을 여행한 후 편견을 깨는 여행을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툰드라를 개썰매로 횡단했고 오늘은 카트만두에 도착하자마자 버스를 타고 경계를 넘고 있네요. 출발 시간을 훌쩍 넘겼는데 기사님은 떠날 생각이 없네요.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태우려고 문을 열고 창문 밖으로는 계속해서 포카라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포카라! 포카라 잡아요! 포카라! 승객인 줄 알았는데 버스 차장님이셨네요. 버스는 승객을 더 태우려고 가다 서다를 반복합니다. गाडी त भर्नु पर्यो नि गाडी पेसेन्जर भर्नको लागि पोख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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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हजुर छैन आमा लम्बी तपाईँलाई अब हामीले ढाँटेको होइन सानो सानो आफै डुम्रेबाट जानु डुम्रेबाट मात्रै हेर्नु देखाएको छु किताब सक्नुहुन्छ नि डुम्रेबाट त नजिकै हो अलिक हिँड्नु पर्छ क्या देखाएको छु म तपाईँलाई कुठे बस्नु आवश्यक छ 550 रुपियाँ चावल 550 रुपियाँ ल 500 포카라행 일반 버스는 VIP 버스에는 없는 현장 할인 찬스도 제공된답니다. 버스 요금을 흥정하고 깎아주고 재밌네요. आमा कति भाडातिर जाने हुनुहुन्छ अहिले?
출발한 지도 꽤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채워야 할 빈자리가 많습니다. 카트만두에서 포카라까지는 도로 사정에 따라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무사고 안전 운행을 기원합니다. 포카라. 다시 멈춘 버스. 그런데 이분들은 분위기가 달라 보이죠? 이거 how much? 100. No discount. 50. Thank you. 줄까지 못 깎았습니다. 이거 하나에 100 루피가 1,000원 주고 샀어요. 잠시 버스가 정차한 틈에 잡상인들이 올라와 물건을 팔기도 하는데요. 잡상인과 승객들의 밀당도 볼거리입니다. 이분 무관심으로 일관하지만 아무래도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죠? 역시 흥정 끝에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오케이. पहिला अरूभन्दा सस्तै हो यो हाँ इंडिया से बहुत आधे में मिल गया। 어떻게 그렇게 흥정을 잘하세요? कम नहीं बोलता था रेट, इसलिए हमने ऐसा कर दिया। वो हमारी भाषा है, ऐसा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हाँ 괜찮아요 이거? ठिकै उसका आइडिया ठिकै आइडिया ठीक है। 카트만두에서 포카라까지 174km를 잇는 프리티비 고속도로는 상습 정체 구간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50년째 고속도로 곳곳에서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174km를 10시간 동안 갑니다. 진짜 거북이 버스입니다. 도로 사정 때문에 타이어가 펑크나는 일도 흔하다고 합니다. 기사님을 옆에서 지켜보니 극한 직업이 따로 없습니다. 버스 안에서는 TV가 장시간 여행의 무료함을 달래주고 저는 그저 빠져듭니다. 갑자기 뭐야? 그런데 이분들은 또 누구죠? 버스 여행이 지루해질 즈음 거리에 악사들이 등장했습니다. 정말 다채로운 사람들이 다 타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어느새 흥겨운 공연장으로 변한 버스 안. 물론 연주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에서 이 악사들을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콤비는 전문 악사들로 음악가 카스트 계급이 사는 반사를 하는 마을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사랑기라는 전통 악기로 연주를 하며 사라져가는 전통과 문화를 알리는 것이죠. हामी एउटा गन्धर्व जातिको गन्धर्व जस्तै झलकमान गन्धर्व नाम सुन्नुभएको छ होला। उहाँको पुर्खा हामीले सिकेको हाम्रा उहाँहरू हजुरबाबु गुरु हुनुहुन्छ। सारङ्गी गाइनेले छोराई जस्तो यो जाति गाइनेले बजाउनुहुन्छ। पहिला हाम्रा बाबुबाजेहरू गाउँघरमा जानुहुन्थ्यो।
कहाँ घटना घटेको त सुनाउँदै हुनुहुन्थ्यो अब अहिले त मोबाइलहरूबाट भइरहन्छ यो कुराहरू त्यसै गरी अब अहिले धेरै लोप भइसक्यो कतिपय हाम्रा युवाहरू देश विदेशतिर जान लागे हाम्रो यो लोप भएको छ र यसलाई हामीले जगाइराखेका छौँ हेर्नुहोस् त्यस्तै अभियानमा हिँडिरहन्छौँ हामी अब त्यसमा अब सबै खुसीले दिएको त्यही पैसाले हामीले आफ्नो बालबच्चाहरू तपाईँहरू एकदम ह्याप्पी हुनुहुन्छ हजुर एकदम ह्याप्पी हुनुहुन्छ हाँसेरबाट हजुर एकदम हाँस्नु बाबु हामी एकदम ह्याप्पी छौँ गोजीमा दाम छैन मेरो गोजीमा दाम छैन गोजीमा दाम छैन मेरो गोजीमा दाम छैन कान्छीलाई 긴 여정의 고단함을 달랜 버스는 다시 산길을, 마을길을 하염없이 달립니다. 고지마 담 छैन 구석에 낑겼다가 너무 힘들었을 때쯤에 이렇게 또 잠시 휴게소에 들린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밥을 먹고 갈 것 같아요. 네팔의 휴게소 식당은 뷔페식이었는데요. 따로 메뉴를 주문할 필요 없이 식판 하나만 있으면 식사 준비가 끝납니다. 버스 여행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엄청 허기져요. 메뉴는 달밭과 치킨 같은 네팔의 일상식이었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을 실감합니다. 사장님도 순식간에 한 접시를 비우셨는데요. 네팔의 휴게소에서는 밥은 무한 리필입니다. 밥을 저보다 훨씬 많이 드시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웬만한 기사 식당은 실패하지 않잖아요. 여기도 지금 잠깐 들른 휴게소인데 밥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야, 땡큐. 맛의 가성비까지 갖춘 휴게소 식당은 카트만두에서 포카라로 경계를 넘는 여행의 또 다른 매력이었습니다. यो रुटमा गाडी चलाउँदा बानी भइसक्यो त्यसै ध्यान लाग्छ 8 घन्टाको ठाउँमा 17-18 घन्टा पनि लाग्छ त्यो टाइममा सुत्न पाउँदैन विश्वास छैन त हामीमाथि चाहिँ कस्तो भने हामीलाई पठाए त पक्को भयो नि त त्यसले गर्दा हामीलाई विश्वास गर्छ विश्वास गरेर हामीसँग एकचोटि हिँडेको मान्छे फेरि पनि फोन गरी फेरि पनि चढ्छ क्या हाम्रो गाडी त्यो हो क्या हाम्रो 버스는 허기만 채우고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잠이 쏟아질 만도 하죠. 아주머니가 금세 잠에 드셨어요. 편하게 주무세요. 카트만두에서 포카라로 가는 버스는 여정 그 자체가 여행이 됩니다. 비슷한 풍경들이 이어지다가 드문드문 도시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포카라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드디어 10시간 반의 어떤 긴 장정 끝에 포카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이 네팔 시민들의 어떤 따뜻함, 정겨움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작은 해프닝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멀리 안나푸르나가 보이는 풍경 너머로 석양이 집니다. 안나푸르나의 관문인 포카라는 네팔의 대표적인 휴양도시. 아침에는 동쪽의 카트만두에 있었는데 해질 무렵에는 서쪽의 포카라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포카라에서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요. Hello friend. Hello. Hey, you wanna cut your hair? Yeah, I need to shave my beard. You can. I will cut your hair in Nepali style. You can come. Just shave. Just right. 굳이 포카라까지 와서 해보고 싶었던 것은 면도와 마사지입니다. 먼저 가격을 확인합니다. 150 for head massage. And this is for 100.
So 250. 면도에 상반신 마사지까지 250루피면 바가지 요금은 아닌 것 같네요. 포카라에는 히말라야로 트레킹을 다녀온 등산객이나 장거리 여행자들을 위한 이발관들이 있습니다. Yeah, like this. 이발사의 부드러운 손길에 편안하게 면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Do Nepalese like to grow their beard or they normally want to shave it? Younger boys prefer to do not shave their beard, but old person want to shave. Shave. Yeah, they prefer shave. So I can cut here. Your beard looks fantastic. Yeah, okay. Thank you so much. 1,000원으로 이 정도 면도라니 만족스러운 가격 아닌가요? 면도가 끝나자마자 마사지를 시작했는데요. Your anxiety, your 시원하다고 해야 할지 아프다고 해야 할지 마사지 실력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I'm not sure if I like it. 마사지는 부위별로 가격이 추가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확실히 머리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라서 머리 마사지는 엄청 시원해요. कपाल पनि काट्नु राम्रो काट्छ. 저한테 어울릴 것 같은 스타일 여기 많거든요. 1번부터 24번까지. 이것이 포카라의 최신 유행 스타일. 제 선택은 2번입니다. which one you want? 2. Yeah, it's good for you. Yeah, You like that? yeah.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고정관념을 깨는 선을 넘는 여행. 이번에는 동쪽으로 갑니다. 세계주의 경계를 넘어 도착하는 차트라에서 두 번째 여정을 시작합니다. 차트라는 겐지스강의 지류인 코시강이 흐르는 작고 고요한 도시로 곳곳에 힌두교 사원들이 많습니다. 이 고요한 도시가 12년 만에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힌두교 신자들의 축제인 쿰부멜라가 한 달 동안 열리기 때문입니다. 악을 파괴하고 고난을 물리치는 원숭이신 하누만. 하누만 신의 동상이 있는 이 사원에는 쿰부멜라가 열리는 한 달 동안 네팔과 인도의 여러 지역에서 300만 명의 신자들이 찾아옵니다. 사원에서는 신자들이 성스러운 노래를 부르고 경전을 읽으며 수행 중입니다. एकदम धेरै भगवानै आए जस्तो आनन्द हुन्छ पढ्दा पढ्दै भगवानको रूप आए जस्तो आनन्द हुन्छ भगवान अवश्य हुनुहुन्छ जस्तो अनुभव आउँछ एकदम के छायाहरू आए जस्तो आनन्द फिलिङ हुन्छ त्यो वर्णन गर्नै सकिँदैन. 불멸의 영약을 두고 신들과 악마들이 싸우던 중 영약의 일부가 지상의 강으로 흘러들었다는 신화가 쿰부멜라의 기원입니다. 지금은 힌두교 신자들은 물론 여행자들도 함께 즐기는 모두의 축제가 됐죠. 되게 예쁘다 근데 진짜 다. 쿰부멜라에 온 기념으로 구슬 목걸이를 간직할 생각이었는데요.
이거 좀 너무 여성스러운 것 같은데. मैले लाउन सक्छु होइन Can I try? हजुर यो आइमेरी लाउने हो केटा मान्छेले ए नाम्सागैमा भन्थे एउटाकै ए यो बिहा गरेको महिलाहरूले लगाउने हो श्रीमानले दिनुहुन्छ अनि लगाउने बिहा गरेको महिलाले सुहागन महिला 네팔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이 염료는 아비르라는 가루에 요구르트와 쌀가루 등을 섞어서 만든다고 합니다. 이 가루들이 혹시 이마에 이렇게 바르는 건가요? यो तिलक चाहिँ हामीले यहाँ लगाउँछौँ नि यो भनेको हाम्रो सेन्सिटिभ हुन्छ नि त यो सबैभन्दा शरीरको सबैभन्दा अनि यो चाहिँ कुनै पनि सेन्सहरूले चाँडै एब्जर्ब गरिहाल्छ चाहिँ सुरक्षा दिनको लागि चन्दन भनेको एउटा सुरक्षा कवच जस्तो हो अनि त्यो लगाइसकेपछि के हुन्छ यसको सुरक्षा हुन्छ 쿰부멜라는 목욕 축제로도 알려져 있죠. 코시강에는 많은 힌두교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겐지스강으로 흘러가는 성스러운 강물에 몸을 담그며 죄를 씻어내는 의식을 치르는 사람들. वा घरमा लगेर त्यो कोसीको पानी राख्यो भने घरमा शान्ति हुने चिताको कामहरू पुग्ने जहिले अब बिरामहरू त्यो बिराम हुन्छ नि हो त्यतिखेर त्यो कोसीको पानी त्यो अलिकति खायो भने अलिकति केही सन्चो हुन्छ अरे के 네팔 사람들의 마음속을 흐르는 강물. 이 강물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겐지스강의 지류인 코시강은 네팔과 인도의 국경을 따라 흐릅니다. 코시강을 따라 좀 더 올라가 보기로 합니다. 차트라에서 코시강을 따라 동북쪽으로 6시간. 팔렐룽에 도착하면 히말라야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네팔에서도 지형이 험난하기로 유명한 팔렐룽은 외지인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해발고도 3,000m의 히말라야 산자락에 위치해 있어 하늘과 산, 안개뿐이죠. 그 풍경 속에 서면 히말라야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을 움직이는 것은 야크들입니다. 그런데 풍경 속에서 멀리까지 이어지는 자국이 눈에 띕니다. 네팔과 인도의 국경선인데요.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탓에 무장을 한 인도와 네팔의 군인들이 나란히 걸어서 순찰을 합니다.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네팔 땅, 왼쪽이 인도 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국경이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건너오면 인도로 온 거고요. 다시 일로 넘어오면 네팔로 돌아온 겁니다. 여권도 필요 없이 국경을 넘는 거 참 쉽네요. 멀리서 보면 오랑우탄이라든지 뭔가 고릴라가 매달려 있는 느낌입니다. 고원의 바람과 햇살이 만든 풍경. 그 풍경 아래에서 야크들이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팔렐룽은 야크들의 최후의 보루라고 불립니다. 고산지대에서 서식하는 야크들이 내려올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이기 때문이죠. 야크 무리 중에는 닮은 듯 다른 쩌우리라는 동물도 있습니다. 야크 수컷과 물소 암컷을 교배시켜 낳은 종이죠. 야크와 쩌우리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힌트는 뿔에 있습니다. 뿔이 뒤로 뻗어 있으면 야크, 앞으로 뻗어 있으면 쩌우리라고 하네요. 야크와 쩌우리가 사라지는 길. 흥겨운 소리가 들려 가보니 마침 야크 축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야크와 목동이 등장하는 공연을 구경했는데요. 대략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목동이 고원에서 암컷 야크와 잠시 쉬는 사이에 암컷을 노린 수컷 야크가 다가오자 목동이 제압한다는 결말이죠. 이 고원 주변은 야크 마을로 주민 대부분이 야크 목동들입니다. 오랜만에 한데 모인 야크 목동들이 야크 축제를 보러 온 관광객들을 상대로 힘자랑을 합니다. 야크 목동은 용기 있고 강한 남자들만 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야크 목축이 고되고 위험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야크 목동의 승리는 당연한 결과겠죠. यसमा चाहिँ प्राइस 2000 रुपिस राखिदिएको छ आयोजकले अनि त्यसमा चाहिँ हामी गेम खेलिरहेको छौँ त्यसैलाई चाहिँ अब हामी इन्जोयको रूपमा पनि लिइरहेको छौँ अनि 야크 목동들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했습니다. 저도 산을 좋아해서 힘이라면 자신 있는데 네팔의 야크 목동들을 당해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함께 줄다리기를 하면서 젊은 야크 목동과 친해질 수 있었는데요. 목동의 오두막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멀리 안개가 내려앉기 시작한 깊은 산속에는 목동의 발걸음 소리와 야크의 방울 소리만 울려 퍼집니다. 두 시간을 걸어 도착한 목동의 오두막. 어느새 날이 저물고 안개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와, 도착했다. 오. 해발 3,500m에 있는 이 오두막은 목동의 집이 아니라 야크와 쩌우리를 돌보기 위한 거처입니다. 야크 목동은 1년에 9달을 여기에서 보낸 후 마을로 내려가는 두집 생활을 합니다. 아, 여기 불도 빼고 보통 여기서 주무세요? तपाईहरु यही सुत्नुहुन्छ? यहीँ सुत्छौँ हामी 여기는 계속 불을 떼어야 되니까 장작들을 밖에 있으면 젖으니까 여기 안에다가 좀 쌓아놓은 것 같아요. 여기는 다 마른 장작들이고 그래서 뭐 오늘 밤 지내는 데는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야, 여기 그을림이 여기 원래 나무인 것 같은데 완전 다 까맣게 다 타버렸습니다. 야, 여기도 한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집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다 있습니다. 여기 물도 따뜻하게 끓이고 따뜻하게 잘 수 있는 침상도 있고 부엌 겸 욕실도 있고 그래서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서 9개월은 힘들 것 같은데 저도 한 달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을까. 해가 지자 히말라야의 매서운 추위가 밀려옵니다. 오. 야, 그냥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무슨 전설의 고향 같아. 야크와 목동들이 살아가는 일상 풍경. 이 안개 속을 걸어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목동의 아버지였습니다. 우리 다 기다렸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दुईको त्यो हिँड्नुपर्ने हो 2 घन्टा भयो हेरेको टस बालेर आयो 땀 나시는 거 봐. 몸에서 मोबाइल बालेर आयो 땀 때문에 몸에서 열이 하도 많아가지고 지금
김이 엄청 올라옵니다. गर्मी भयो. 목동의 아들로 태어난 아버지는 아버지를 따라 목동이 됐고 평생 목장을 지켜왔습니다. 추위를 녹이는데 따뜻한 물 한 잔이면 충분한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5명의 자녀 중 장남이 야크 목동이 되기로 했고 얼마 전부터 이 오두막에서 함께 지내면서 아버지를 돕고 있다고 합니다. मसिनो काट्नुपर्छ के थाहा अन्त. 오두막에는 아버지와 아들뿐이라 요리도 부자가 직접 합니다. 저녁을 요리하는 동안 맛있는 냄새가 오두막을 가득 채웁니다. 멘트 한번 쓸까요? 내가 밥을 금방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렌틸콩을 걸쭉하게 졸여 만든 달 스프를 흰 쌀밥에 곁들여 먹는 특별할 것이 없는 식사. 이런 목동의 삶을 경험하려는 사람들이 요즘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밥 주시면 됩니다. 카나카우. 카나카무. 세첼로. 제대로 된 조리도구 없이 서툰 손으로 만든 목동의 저녁 식사. 소박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이날 먹은 달밭은 네팔 어떤 식당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마음까지 채워주는 맛이었습니다. कतिको मिठो खाना सब्जीका टेस्ट नेपाली खाना 너무 맛있고요. 특히 이 감자볶음은 한국이랑 되게 비슷해가지고 저한테 되게 익숙한 맛이에요. दाल कतिको मिठो छ 다와. 대래 미쳤어. 대래 미쳤어. 오케이. 이날 밤 목동 부자 덕분에 하룻밤을 푹 쉴 수 있었습니다. 고원은 밤도 아침도 일찍 찾아옵니다. 안개가 감추고 있던 풍경이 발 아래로 펼쳐졌습니다. 산 넘어 산이 끝없이 이어지는 네팔 동부의 고원, 목동들에게는 삶의 풍경입니다. 어자! 목동! 목동의 아침은 야크와 쩌우리를 불러 모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야크와 쩌우리들이 태어나면 방울을 달고 이름도 지어줍니다. 짜우리의 젖을 짜기 위해 줄로 다리를 묶는 이유는 젖을 짜는 동안 다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인데요. 야크와 쩌우리는 목동에게는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서는 우유와 털을, 죽어서는 고기와 가죽을, 목동에게 모든 것을 주죠. 이거 방금 소 부르는 거예요? चौरी गोलाको आइज यहाँ दुनु भनेको आउँदैछ उपर अब आवाज अलिअलि सर्दै आउँछ पालो आउँछ पालो. 자신을 부른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우리로 돌아오는 쩌우리들이 신기한데요. 자기 이름을 기억합니다. यसको जुमा. 주마. जुमा. 아, 그럼 주마 새끼도 이름이 있어요? छैन बच्चाको त भर्खर ब्याएको. 아직 애기 이름은 아직 애기 이름은 없고. जुमाको बाछा भनिन्छ. फल्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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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भने सबैको नाम हुन्छ. फल्ना हराउँदा ओर्दा पनि अब जङ्गलमा जाँदा कोही बेला हिँड्दैन नि. यता बाघहरूले आक्रमण गर्छ नि त. त्यति बेला फल्ना चौरी छैन है. हेर्नुपर्छ, खोज्नुपर्छ भन्नुपर्छ. 아침에 따뜻한 쩌우리 우유 한 잔은 목동들이 누리는 소소한 특권입니다. 갓 짠의 신선한 우유는 향부터 달랐는데요.
쩌우리들이 히말라야의 풀을 먹고 자라는 만큼 맛과 영양도 기대됐습니다. धन्यवाद. 이게 우유만큼 강하지는 않은데 엄청 고소하고 느끼하지가 않아요. 쩌우리의 우유는 모았다가 버터를 만듭니다. 쩌우리 우유를 나무통에 넣고 지방질만 분리해 만드는 기버터. 아들이 얼마 전 아버지에게 배웠는데요. 아버지만큼 능숙하지는 못합니다. 기버터는 요리할 때 기름 대신 쓰거나 차를 끓여 마시기도 합니다.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어서 생계에도 큰 보탬이 되죠. 목동들이 아침을 먹고 나면 야크에게 먹이를 줄 시간입니다. 해발고도 3,500m 히말라야 고원의 고요한 아침. 야크와 쩌우리를 이끄는 건 목동의 휘파람 소리입니다. 야크들을 따라 고지대에서 평생을 사는 목동들은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강이 상한 목동의 아버지도 오두막을 아들에게 맡기고 산 아래로 내려갈 계획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목동 부자의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घिउ बनाउनु छुर्पी बनाउनु बेच्नु पैसा कमाउनु जान्नु पर्यो है हुन्छ बुवा अब म त उहिलेदेखि गरेको अब बुढो भएँ म अब सक्दिनँ अब जिम्मा अब बस्तु आदि मात्रै चाहिँ 사실 목동 부자에게 왜 고된 목동 일을 하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두막에서 지내면서 의미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목동이기 때문이죠. अब गएर सुत्दा घरमा गएर आनन्द सुत्दाखेरि चौरी देखिन्छ सपनामा हिँडिन्छ यसरी खेदेर हिँडेको जस्तो लाग्छ अब त्यस्तो कस्तो रमाइलो अब घन्टीहरू लगाएको छ जङ्गलमा हामी उही कराउँदै हिँड्छौँ अनि त्यो एकदम सपना पनि देखिन्छ अब छोराले सबै जिम्मा काम दिएको अब चाहिँ म पनि बुढो भयो अब जानुपर्छ राम्रो ठाउँमा राम्रो गरेर बस्नुपर्छ. 집에 돌아온 아들이 짐을 챙깁니다. 저를 산 아래까지 배웅하면서 가족이 있는 집에 들릴 거라고 했습니다. 가족에게 줄 쩌우리 우유와 기버터도 잊지 않고 챙깁니다. 오두막에서 목동들과 함께한 시간이 끝나갑니다. 덕분에 히말라야 산 중턱 야크 목동들의 삶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갈게요. 바이바이. 감사했습니다. 산 아래 목동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제 올라온 것보다 훨씬 더 산길을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히말라야 고원, 오직 야크와 목동만이 지나는 길. 그렇게 한나절을 걸어 내려가 메마른 계곡을 건너고 나서야 하나둘 사람들과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 아재 나마스테. 이제 마을이 보이네요. 나마스테.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산 비탈에 자리한 목동 가족의 집이 보였습니다. 목동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둘러서 들어간 곳이 있었는데요.
갓 태어난 딸아이와 아내였습니다. 제가 손이 지저분해서 만지지는 못하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यसको नाम चाहिँ के हो? 연첸. 연첸. 예. 이름이 쉽다. 오랜만에 집에 내려온 목동은 바빠 보입니다. 오두막에서 가져온 쩌우리 우유와 기버터를 어머니께 전해드립니다. बाबाले पठाएको छ घिउ र दुध बाबा सन्चै छ भनेर सोध्नु सन्चै छ बाबा बाबा सन्चै छ के बाउ के अनि सन्चै छ अलिक बिराम छ भन्थ्यो छैन सन्चै छ अलि बिमार छ र पनि तर चिसोले पनि होला आपाले अघि फोन गरे 1년에 9개월을 떨어져 살아야 하는 목동 가족. तर अब श्रीमानमाथि छ तर पहिलेदेखि नै हाम्रो चाहिँ अब धेरै वर्ष नै भयो हामी एक्लै बस्छौँ अघि पनि पाहुना आइपुगेन भनेर सोध्नुभयो आयो भने आपाले फोन गरे भनेर सुनाउनै भन्थ्यो अनि माथि हाम्रो त्यस्तो केही छैन मनमोटक छैन हाम्रो एकदम खुल्ला छ 남편이 보내준 기버터와 쩌우리 우유를 들고 어디로 가시나 했더니 अब मालिकले दिएको कुरो राख्नु पर्यो नि अब 보물단지처럼 찬장 속에 모셔두고 아껴가며 드실 거라고 하네요. 오랜만에 만난 젊은 부부는 밀린 이야기가 많은가 봅니다. 이것도 인연인데 목동 부부의 시간을 잠시만 방해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남편분 만나니까 어떠세요? एकदम खुसी लागिरहेछ खुसी 해피 해피. 오늘 오랜만에 보면은 뭐 먼저 하고 싶었어요? स्पेसल त त्यस्तो केही छैन अब गर्नुपर्छ चिया खाजा दिनुपर्छ अनि त्यही हो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또 하루 이틀만 만나고 또 헤어진다고 생각하면 또 슬프지 않아요? ए मलाई त त्यस्तो केही पनि लाग्दैन अब हाम्रो पेसा नै यही हुन्छ अनि त्यस्तो उयो नै हुँदैन म अब भोलि पर्सि चाहिँ गइहाल्छु माथि बुवा र भाइ मात्रै हुनुहुन्छ होइन बुवाले बिमार हुनुहुन्छ र म गइहाल्छु अब माथि यहाँ श्रीमतीसँग बसिरहँदाखेरि आफ्नो गरिरहेको पेसा पनि बेतेला कि भन्ने डर हुन्छ 아들은 결코 쉽지 않은 히말라야 야크 목동의 삶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언젠가 제 삶이 기로에 놓이는 순간에 목동과 보낸 시간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멀리 네팔 동부 깊은 산속 국경마을까지 찾아온 보람이 있었습니다. 외지인이 드문 히말라야 깊은 산속 야크 목동들의 마을을 언제 또 찾을 기회가 있을까요? 아쉬운 마음에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마을에서 내려온 이후에도 제 마음은 히말라야 고원의 하늘과 바람과 그리고 야크 목동 부자의 삶에 한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And you paint with all the colors of